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학원 강의 촬영이나 여러 가지 업무차 그 강의 촬영에 이제 유튜브 촬영에 조금 소홀했었던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제 25년도 4월 24일 현재 시간 6시 27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실하게 이제 강의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요,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행정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행정사님, 제가 이런 목적으로 위해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사도 될까요 말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그 개별 입지로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여러 가지 뭐 지산이라 이런 데서 여러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별 입지에서 내가 내 공장을 갖고 내가 운영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공장 설립권에 대한 어떤 개발행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관련해서 건물을 짓거나 휴게 음식점을 짓거나 그래서 특정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인허가 부분과 개발행위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땅을 사실 때는 기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넣었을 때 협의부서에서 저촉사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대부분 중개사님을 통해서 땅을 그냥 사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가 없이 땅을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갔을 때 저촉사항이 나와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 막대한 손해를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그 땅을 살 때부터 먼저 땅을 사지 마시고 그 땅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없는 땅인지를 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땅을 사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묶여있는, 법적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을 풀어서 허락을 받는다는 얘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변의 환경 보호라든가 안전을 확보하고 이웃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통해서 국토를 관리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든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땅을 깎거나 성토하거나 매립하거나 정지하거나 포장하는 경우들 다 개발행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돌이나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행정사들한테 행정사님, 저희가 이번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이 이 땅을 시군구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행정사님께서 개발행위 허가를 도와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적과에 가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절차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땅을 뭔가를 땅을 변경을 할 때 그 개발행위 허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종류가 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것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 산에서 길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산사태를 막는 어떤 사방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존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 보호존 지역에서의 산에서 농사라든가 임업이라든가 어업을 목적으로 해서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흙, 돌을 캐는 이런 경우에는 산지법에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허가가 필요 없이 하는 경미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작물과 건축물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지역에서 무게 50톤 이하라든가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바닥 면적 50세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농사나 업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관련해서도 높이 또는 깊이가 50cm 이하의 아주 작은 땅을 절토한다든가 성토한다든가 또는 정지한다든가 아니면 도시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외의 지역에서 660 제곱미터 이하의 땅에 지목 변경 없이 작은 땅을 절토한다든가 성토, 정지, 포장 등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25세제곱미터 이하의 땅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돌, 흙을 채취하는 경우, 비도시 지역에서 250세제곱미터 이하의 땅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돌이라든가 흙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토지 분할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게 많아요. 물건을 쌓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경미한 행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경미한 행위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로 통해서. 그래서 제대로 알면 불필요한 비용을 여러 가지 관련된 도서를 작성하거나 하는데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경우가 없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경미한 행위들도 있을 수 있고 경미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어떤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인 것들은 공무원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땅과 공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가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계 도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는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도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이제 도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공무원들도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검토했을 때 그 땅의 면적이라든가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그 조건에 맞게 또 이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관련된 설계 도서라든가 관련된 배치로라든가 현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개발행위가 특정한 부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필요서는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를 넣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원회에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과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준비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이견이 없게 만들어준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전문 행정사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련된 의견서도 작성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해서 제출을 하게 되게 되면 위원회에서 거절됨이 없이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시도, 시군구 좀 면적이나 부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 같은 경우에는 1km 이상의 토지 형적을 변경을 하거나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을 채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앙에서 한다. 그 다음에 시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30만 세제곱미터라든가 1km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을 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50만에서 10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속을 채취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군구에서 도시계획심의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행위 허가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어떤 삶을 좀 더 쾌적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좀 다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인허가는요,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간략하게 기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만 빨리빨리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이제 의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라든가 뭐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갖고 오셔서 그 지역을 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땅의 공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라든가 이제 관련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관련된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법적인 사항들 정말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허가 서류를 만들고 담당 주무관들하고 협의를 보고 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확한 개발행위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한번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메일로 보내주시던가 그래야지만 관련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